예, 차홍선입니다. 유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펙 국가가 지금 이제 1일 한 100만 배럴 정도, 1% 정도 감산을 하겠다. 전격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 1%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에너지 같은 게 비중이 보면은 93%가 휘발유 경유입니다. 휘발유 경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가 전기차, 등록 대수 기준으로 전기차고, 4%가 이제 바이오 디젤이나 에탄올인데, 그러면 93%에서 1%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가가 보면은 흔히들 보면 이제 강세 기조로 갈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유가가 한 75불, 배럴당 75달러인데 그게 횡보할 거라고 봐요. 감산을 해도. 감산이 그게 별로 먹히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93%를 92%로 줄여본들 그 1%를 어디서 채웁니까? 올해는 전기차가 더 많이 늘잖아요. 그래서 1% 이상 등록 대수 기준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석유의 비중이 92%대 내려가고, 오히려 전기차가 4%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에탄올을 지금 크게 키우겠다.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콩이나 옥수수를 많이 증산해서 인간에게, 인류에게 이제 먹을 것을 제공도 해주지만, 그걸 가지고 뭐 바이오 디젤이나 에탄올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비해서 오펙의 강도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감산으로서 계속 버티겠죠. 왜? 우리는 전기차는 계속 증산을 하겠죠. 증산을 하고, 석유는 계속 감산을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게 늘 감산하죠. 그러다가 유가는 저는 한 75불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겠죠. 등락은 있겠지만, 그러다가 유가가, 근데 이제 감산을 하는데, 국가들이 못 버틸 수가 있어요. 감산하는 국가들이. 왜냐하면 재정이 들어와야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수혜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유가가, 판매량을 계속 줄일 수가 있나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감산의 기조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때는 유가가 걷잡을 수 없이 좀 많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2020년에는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20달러 간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한 130달러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전기차 같은 경우 불이 붙으면서, 전기차 수소 트럭이 붙으면서 유가가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렇게 유가의 하락 기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석유를, 그러니까 오펙이 이렇게 1%를 전격적으로 감산한다고 해서 그렇게 유가가 상승 기조로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유가가 횡보를 한다 이래 되면은 오히려 유가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조보다는, 오히려 64억 인구가 제가 볼 때는 오프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죠? 뭐 중국 등 이시에서 중국, 베트남,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국가들 전부 다 이렇게 흔히들 보면은 이런 좀 이렇게 경제를 2022년에 많이 수축됐던 국가들이 지금 이제 팽창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는 제가 볼 때 75달러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감사를 해도. 한국에 의해서, 한국이 석유 전기차 쪽 양극재, 음극재라는 뭐 동박이라는 이런 걸 많이 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저는 오프닝 쪽, 저는 화학업종 이런 데가 저는 유망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늘 유가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